자, 이번 시간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부동산 공법과 관련해가지고 법적 성격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첫 시간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용 또는 사용 아니면 처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한하는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로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용 또는 사용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용도와 관련해서는 이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처분과 관련해서 이제 제한은 부동산 공법 중에서 관련된 법은 뭐 그렇게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 제한과 관련해 가지고 이용 제한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성격과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을 토지나 건물과 관련해 가지고 토지나 건축물과 관련해서 이용과 관련해 가지고 제한을 하는데 이때 제한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형식이 행정계획의 형식으로 해가지고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각종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제한을 하는데 이때 그 계획과 관련해가지고 그 계획의 성격과 관련해가지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행정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행정계획의 효력과 관련해 가지고 행정계획에 관한 효력이 행정기관 상호 간에 행정기관 내부만을 구속을 하는 그와 같은 효력이 있고 일반 국민, 이걸 이제 대국민, 즉 국민에 대해 가지고는 효력이 없는 그와 같은 계획을 비구속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실 각종 행정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그 성격이 행정기관 내부만 구속을 하고 국민에 대해 가지고서는 구속력이 없는 그와 같은 계획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계획은 대부분 계획의 명칭에 있어 가지고 기본이란 표현이 들어가는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종합자가 들어가는 이와 같은 계획이 성격이 일반적으로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어 가지고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내용을 배우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표현은 행정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도시 기본계획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기본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와 같은 도시 기본계획은 명칭 자체에서부터 이미 그 효력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관 내부만 구속을 하고 국민을 구속하는 것과 같은 효력이 없다. 이걸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주택법에 가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주택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배우십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주택 종합계획도 명칭과 관련해 가지고 계획 내용에 있어 가지고 종합자가 들어가죠. 그러면 이와 같은 계획은 비구속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비구속적 행정행위는 행정기관 내부만 구속하는 그와 같은 효력이 있고 국민에 대해 가지고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주택종합계획 내용은 비구속적 행정행위로서 국민 입장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나 주택종합계획 내용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권리 침해와 관련해가지고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냐 이분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쟁송은 제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 자체는 해당되는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계획의 효력이 행정기관 내부에만 미치고 국민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행정쟁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계획 중에서 구속적 행정계획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구속적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비구속적 행정계획하고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구속적 행정계획은 그 효력과 관련해서는 행정기관 내부를 구속하는 그와 같은 효력도 있고, 그리고 일반 대국민에 대해 가지고서도 구속하는 그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이런 의미죠. 좀 전에 봤던 비구속적 행정행위는 국민에 대해서는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거는 국민을 구속하는 그와 같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구속적 행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실 내용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도시 관리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십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 자체는 해당되는 계획의 명칭이 있어가지고 기본이나 종합 이와 같은 명칭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계획과 관련해서는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적 행정행위는 국민에 대해 가지고 구속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해당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를 하게 되면 이 침해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민은 행정기관이나 국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행정쟁송을 제기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행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계획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라든지 재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를 하게 되게 되면 그 침해된 내용과 관련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이 비구속적 행정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부동산 이용과 관련해서 제한과 관련해서 그 제한이 이루어지는 형식이 각종 행정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행정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것 그거 유념을 해 두시고, 그래서 비구속적 행정계획하고 구속적 행정계획 이 두 가지로 나눠진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 없냐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행정쟁송 제기는 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만 제기하는 게 가능하다. 그 부분 유념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